네, 반갑습니다. 1월 28일 월요일 또 힘찬 출발을 위한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공장장님이 아이고 아파! 그래서 이제 병원 신세를 좀 지고 있는 바람에 네, 제가 또 대타로 나왔습니다. 뭐 저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오케이 좋구나 그런 어떤 쾌재를 부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하게 네,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우리 지금 그 모든 국민은 주주다 88TV에서 디자인 쪽 그리고 여러 가지 컨텐츠 쪽을 좀 맡고 있는 우리 팀장님, 리비도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리비도 팀장님이 왜 여러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가 하면 주식 초보자 입장으로 지금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초보가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있지만 네. 예, 서답게 3년이면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어떤 그 주식 투자에 대한 그런 어떤 직접적인 부분들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주식이 좋다고 해서 좀 주식 투자 시작했는데 이제 막상 들어오니까 실제적으로 전문적인 어떤 부분들의 전업 투자가 되기는 좀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것도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네, 딱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주제를 크게 한번 던져 드려 보면 외국인 수급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가? 네. 지금 시장이 요즘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도대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 네, 좀 문제 많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들어볼 거예요. 우리 리뷰도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외국인들의 수급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단 치고 빠지는 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치고 빠지는 거? 네, 예. 치고 빠지는 그들을 보면서 또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울고 웃고. 네, 울고 웃고. 항상 뭐, 네.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들이 왜 지금 또 그 작년 말만 해도 엄청나게 빠져나갔었잖아요. 그죠. 작년에 5조 7천억? 네, 그 정도 매도했죠. 6조 가까이가 빠져나가는데, 지금 이제 올 1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맞아요. 뭐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벌써 3조 2천억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누적이. 그렇게 사들였다는 거는 굉장히 좀 많이. 그렇죠. 한꺼번에 많이. 이 새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 저는 그걸 궁금해서. 그죠. 우리 또. 내가 지금 청취자님한테. 그럼 입장이 살짝 바뀌었네. 그러니까요. 네. 왜 저한테 또 답을. 내가 지금 질문할 게 아니었군요. 네. 네네.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매수를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뭐, 리비너님도 아시겠지만, 그,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또 6년 연속, 우리나라가, 1등을 좀 차지했잖아요. 대단한 거죠. 네. 물론 독일이 빨리 따라오긴 했습니다만은 근소한 차이로 우리가 1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6년 연속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고, 또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다우 지수라든지 또는 이제 선진국 지수라는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꺾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게 미국 증시였는데 미국 증시가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게 되고 또 셧다운이 이제 뭐 일시적으로 종료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위기감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그냥 트럼프가 파월 못 사게 울고 막 그러니까 그동안 금리 인상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기만 했었던 이 선진국 지수를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좋아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야, 선진국 지수 조정받는다. 다른 데로 가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선진국 쪽에 재미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하거든요.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생각하시기에 지금 시장이 안전한 것 같습니까? 안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제 생각이지만 짧은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로 안전하지 못한 시장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하고 생각이 지금 좀 다르세요. 왜냐면 경제 성장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성장률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경기가 어쨌든 작년보다는 나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작년에 100만 원 벌었지만 올해는 110만 원 벌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물가가 올라가겠지만 분명히 이런 소득의 증가는 일어나게 되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고용이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괜찮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좋은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볼게요. 아니 국내 시장을 말씀하시는 거 지금 아니세요? 그 얘기를 가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좋은데 그렇다면 이 시장이 만약 시장이 안 좋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망할 것 같습니까?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망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망하진 않는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망하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내가 투자한 원금은 건질 수 있다는 생각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투자금을 건질 수 있다. 그러면 수익률이 많은 쪽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자아빠님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네네네네. 많이 들으면서 이제 투자 심리 그리고 투자 기회. 네. 이때가 기회다. 뭐 이럴 땐 조심해야 된다. 네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그러고 지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이 기회인 것일 수도 있다. 맞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역용하고 있고 이용하는 거죠. 예, 변곡점을 잘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최근에 또 짐 로저스가 한국에 와가지고 만약에 이제 뭐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되면은 엄청난 기회가 이제 한국에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쪽으로 다시 이제 쏠리고 있고 또 이제 국내 투자자들도 조금씩은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네. 사실은 이제 매력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이제 우리나라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머징 마켓들이 그동안 많이 조정받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망할 것 같은 상황이라면 일단 안전 마진을 또 안전한 자산 쪽으로 계속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망할 것 같지는 않은데 선진국에서 수익을 안 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금들이 일단은 빠져나와가지고 이머징 마켓 들어온다. 이머징 마켓을 들어오는데 한번 살펴봤더니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평가를 받고 있고 블룸버그 혁신지수 가장 높은 한국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재밌지 않나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블룸버그 혁신지수가 연속 6년 1위야. 1위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 주식들은 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저평가가 돼 있는 이유를 무조건 이게 전쟁 관련된 근데 그거는 이걸로만 따질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북한 관련이 매우 크게 잡혀져 있습니다. 매우 크긴 하겠지만 그 어떻게 보면 전부 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대북 리스크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외국인들의 어떤 입장은 굉장한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실 솔직히 별로 위험하지 않잖아요. 그 우리의 입장인데, 투자자는 외국인이잖아요. 코가 큰 아줌마 아저씨들인데, 이 코가 큰 아줌마 아저씨들이 편의점에서 그때 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방위 할 때 사이렌 오니까 공습경보막 나오잖아요. 전쟁 나는 줄 전쟁 나주고 편의점에서 울었대요, 주저앉아서. 그러니까 외국인이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있었던 게 뭐냐면 중국의 그 무역 분쟁 이야기.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으니까 이번에 중국 깨질 때 같이 좀 깨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그런데 또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은 우리가 이제 어떤 북한과의 그 리스크 때문에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에 좀 많이 무서워한다. 심지어 관광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월 달에 지금 3조 넘게 지금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건 또 어떻게 제가 봐야 되냐. 이거는 지금 짐 로저스가 얘기한 대로 대북과의 관계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 또 한 가지 포인트를 본다라면 중국의 대중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는 관계. 이 두 가지 이슈가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됐고 또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전쟁 안 난대? 그러면 얘네들 최고지. 이 생각이 좀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사실은 삼성전자라든지 세계적으로 주름 잡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네. 그런 기업들이 여기 포진되어 있는데 주가가 너무 싸. 사실은 애플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이렇게 시가총액이 많이 벌어져 있다는 것도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만약 삼성전자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상장이 됐다면 어마어마했겠죠. 또 삼성전자가 또 알리바바나 이런 것보다 시총이 지금 그렇죠. 저는 사실 그게 조금 기분이 나빠. 맞아요. 알리바바 기껏해야 뭐예요? 저기 전자상 이런 거래하는 그런 회사인데 우리 삼성전자보다 주가가 맞습니다. 높다는 건 조금 그 회장의 비주얼도 우리가 훨씬 나아. 그 다음에 텐센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매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대형주 쪽으로 좀 집중이 되는 그런 형태가 좀 나타납니다. 외국인들 대체로 좀 큰 걸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외국인 수급이 대형주를 밀면서 최근에 주가 상승이 계속 일어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만 이용하시겠다라면, 좋은 기회들은 충분히 많이 열려 있다. 이 외국인들의 매수하는 이런 어떤 추세는 한동안 좀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이 부분은요, 우리가 과거의 리먼 사태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생각이 좀 될 겁니다. 이해가 좀 되는데 뭐냐면 2009년도 당시에는요, 이 당시에 그 수급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정부에서 무슨 얘기 나왔냐면
경기 부양 얘기 계속 나왔죠. 그렇죠. 경기 부양하는데 외국인들은 일단 다 매도가 나가고 개인들은 붙잡고 있기만 하고 주가는 속절없이 떨어지기만 하고 이 상태에서 경기 부양 얘기가 나가는데 정부가 경기 부양한다, 주가 방어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기관이죠. 그래서 기관들이 여기서 엄청 많이 샀어요. 엄청 많이 샀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관이 엄청 많이 사면서 바닥을 잡으니까 이 시점에서 누가 들어오기 시작하냐? 외국인.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쭉쭉쭉 끌어올려요. 그래서 수급에 대한 영향을 보게 되면 그 외국인들의 입장은 기관이 바닥을 다져놓은 상태에서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를 보게 되시면 기관들이 매수, 그 다음에 외국인이 그 부분에서 매수로 들어가면 주가 올려놓고 기관들은 매도하면서 외국인한테 계속 물량 넘기고 그러면서 이제 꼭대기에서 개인들이 다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인데 지금 장세 흐름이 비슷해요. 지난 10월경부터 기관들이 매수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저점을 잡았죠. 외국인들이 매수 지금 들어오면서 기관들 물량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를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인에게 지금 넘기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외국인이나 이제 개인 투자자한테 넘기고 그러면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팔아도 사실은 손해가 없어요. 왜 저점에 샀기 때문에 수익을 보고 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관은 문제가 없고 외국인들도 지금 사서 주가 계속 올라가니까 수익이 나니까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이번에 2018년도 바닥 찍은 어떤 그런 시점들이 보면 2008년도의 금융사태, 리먼 브라더스 사태하고 참 많은 부분이 닮은 꼴이잖아요. 많이 닮았습니다. 부자 아빠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옳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맞아요. 이거를 만약에 금융위기, 서브프라임이 모기지론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과거 금융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지금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설명해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증권사 리포트들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증권사 리포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증권사를 그 리포트를 보면은 그 항상 그 매수 의견만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목표 주가를 항상 해줘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가 이제 부자 아빠님한테 이제 공부를 하고 가르침 받는 부분에 좀 약간 많이 반하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가끔씩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증권사 리포트 보면 가장 황당한 게 앞으로 실적 부진이라든지 또 매출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돼서 심히 우려된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낮추겠다. 하지만 투자 의견은 매수다. 이런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대기업 쪽에서의 압력이 알게 모르게 좀 있을 테고요. 증권사에서 이 기업 나쁘다라고 얘기해서 리포트가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형선고나 다름없거든요. 그렇겠죠. 증권사 리포트가 나쁘다로 나와서 매도 의견 나가버리면 이건 주가를 누가 책임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고 대체적으로 이제 목표 주가 같은 경우 선정을 할 때는 미래의 어떤 실적, 수주 그런 거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목표 주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일정한 기간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너무 변동성이 크잖아요. 이 지금 잘 못 맞추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 헷갈리게. 수주가 지금 얼마큼 나와 있다. 근데 수주를 받게 되면 이 부분이 그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실적으로 잡히게 되잖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수주가 취소가 돼버리면 이 예상이 다 빗나가는 거죠. 얼마 전에 조선주가 그랬던 것처럼 수주가 뭐 취소가 된다거나 지연이 된다거나 또는 향후에 실적이 또 그만큼 받쳐주지 않으면 주가가 또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이라 이런 것들은 그냥 미래적인 가치를 통해서 계속 증권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주가 뭐 좋고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허가 이 정도 적정 주가 이 정도 가야 되는데 뭐 이 부분은 지금 아닌 것 같다.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게 뭐냐면은 작년 연말 때쯤부터 이제 수소차 관련 수소차 주식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경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비관적으로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전기차로 가는 추세인데 세계적인 글로벌 추세는 수소차 그거 되겠냐 이러면서 굉장히 그 모든 뉴스들이 암울한 어떤 그런 소식들만 전했었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부자빠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관련 쪽 관심 가져야 될 때다라고 이제 또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보면 상반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근데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저도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수소차를 이렇게 그 보급을 확대한다는 부분들이 2035년인가? 2030년 그 정도까지 해서 이제 확장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아직 2020년도 안 됐거든요. 그렇죠. 시간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또 2035년까지 충전소를 2,000개를 확장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한 5, 6년 이후에 충전소가 2,000개밖에 안 된다. 이거 문제잖아요. 왜 그걸 예측을 해요? 네?
그 충전소 같은 정책이 그렇게 2,00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빨리 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리고 이제 이 충전소에서 이제 충전해주는 인원이 또 위험물 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일반인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가면서 개선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당장 전기차로 보게 되면 전기차는 충전소가 막 늘어나요. 그다음에 개인들이 쉽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되니까 수소차가 과연 경쟁력이 있겠는가?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약간의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정책을 밀어버린 거죠. 정부가 저는 이렇게 약간 의심을 하는 게 좀 있는데 현대가 지금 그 한국전력에 거기 샀잖아요. 땅을, 부지를. 그걸 사가지고 이제 그 11조에 사가지고 거기다 뭔가 해야 되는데 정부의 승인이 안 났어요. 근데 그 11조짜리에다가 이제 4억을 짓기 시작하고 그 승인이 나오면서 현대차가 공교롭게 그때 이제 수소차에 뭐 7조 원대 투자를 하겠다. 정부도 같이 하겠다. 이게 그 딜을 한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나는 너무 신뢰도가 많이 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예측은 하고 싶지가 않고요. 예측이 아니라 그냥 의심인 거죠. 믿지 마세요. 믿거나 말거나 하니까. 비합리적인 의심.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밀고 가다 보니까 이제 테마주들이 이렇게 올라간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 정책이니까. 맞아요. 맞설 수 없는 거지. 뭐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도 하셨고. 여하간, 저는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게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수소 관련된 부분들이 뭐 원자력, 뭐 찌꺼기랄지 이런 부분들로 얼마든지 수소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도 계속 개발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이게 단순히 수소차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관련된 어떤 업종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쪽으로 R&D도 분명히 더 많은 부분을 추가를 하지 않을까 개발하지 이런 않을까. 부분들은 뭐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정부 정책은 맞서지 않는 게 일단 상책입니다. 뭐 내가 나쁘게 봤더라도 정책이 밀고 나가면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어쨌든 간에 모든 어떤 증권 어떤 그 망한다는 얘기가 있었지. 망한다. 그리고 수소차는 안 된다라고 부품주들이 망한다는 얘기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쨌든 1월 달에 장난 아니죠. 장난이 아니죠. 그때 EM 코리아 같은 건 뭐 저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왜 이러는 건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개인들이 다 집어 던지게 만들려고 일부러 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더 얘기를 막 해가지고 싸게 자기네들 매입하려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것도 이제 심증은 있을 때 물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이제 야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야로를 이기려면 우리가 공부를 일단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거 주관자시잖아요. 일단 지금 저희 부자 아빠님이 또 이제 그 바쁘신 와중에 또 책을 또 하나 내셨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금 인쇄 끈끈하게 인쇄소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그 책을 찍어내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이제 다음 달 얼마 안 남았죠. 설 연휴 지나고 나서 이제 발간이 될 것 같아요. 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각 서점이나 이제 뭐 교보문고랄지 뭐 이제 모든 온라인 서점이나 이제 오프라인 서점에 이제 이 책들이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책이 나오다 보니까 책에 대한 어떤 우리가 또 이벤트를 하나 또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부자아빠님이 2월 24일 일요일 날 오후 낮 2시 오후 2시에요. 그 장소는 이제 동자투어 서울역에 있는 거요? 부자아빠의 팜 시스템 주식 투자법이 이번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대로 된 책이 한번 나온 거네요, 이제. 그렇죠. 팜 시스템의 이제 부자아빠님의 이제 노하우가 담긴 이 팜 시스템 주식 투자법. 저는 이 책을 미리 읽어봤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알고 있어. 이 책은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 고수분들, 뭐 전부 총망라해가지고 무조건 보셔야 돼요. 출간 기념 북 콘서트를 하는데요. 이제 그 아무래도 장소가 이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장소에 이제 선착순으로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항상 근데 이게 넘쳐. 진짜. 우리는 항상 넘치잖아요. 빨리 해야 돼요, 이거는. 빨리 이제 그 접수를 하셔야 좀 편히 앉아서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아마 제가 예상하건데 이번 주 안으로 다 끝납니다. 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이번 책은 이제 제가 이제 그 부자 아빠님께 여쭤봤을 때 이제 어떤 주제를 이제 많이 다루셨나라고 이제 여쭤보면은 이게 뭐 어떤 기법이랄지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투자 심리에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다루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투자 심리니까. 그건 어디서도 안 가르쳐줘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종목 얘기만 하고. 종목 얘기나 기술적 분석 또는 뭐 재무제표 보는 거 그런 건데 이거는 안 가르쳐주죠. 그래서 투자 심리에 대해서 이제 그 주식을 시작하기 전에 공부를 먼저 하고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깨우친 다음에 시작을 해라라는 쪽으로 이제 내용들이 많이 돌아가고 내용들이 채워져 있고요. 이게 초보자들이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떤 지침? 그런 내용으로 이제 다뤄진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뭐 전문적인 용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배제하셔가지고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뭐 이거 애들도 읽어도 되겠는데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그렇게 쓰셨다고 하니까요. 이제 책이 이제 2월달 중순쯤 출간이 되니까 서점에서 많이들 구매하시죠. 서점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이번에 그 북고선투에 신청하시면 책을 또 할인된 가격에 신간도서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책값을 일단 일괄적으로 10,000원에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아마 여기 오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실 것 같고요. 일단은 그게 이제 금액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책의 이제 가격은 원 가격은 13,000원인데요. 요번에 이제 저희 북콘서트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일반 신청자분들도 계실 테고 많으시겠죠. 이제 부자 아빠님의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이제 회원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할인된 거지. 책값도 안 드는 금액 10,000원에 이제 북콘서트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 일반 신청자분들은 20,000원. 2만 2만 원도 뭐 거저다. 그렇죠. 거저라고 보시면 되죠. 그냥 오셔서 좋은 강연도 듣고 또 이제 좋은 책도 사시고. 근데 부자 아빠님 책은요, 일단 출간이 되고 나면 항상 뭐가 됐냐면은 품절이 됐어요. 그렇죠. 금방 품절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그 주식 시세 비밀 나올 때도 그랬거든요. 책을 2권, 3권씩 사라. 분명히 돈 된다. 그런데 이번에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2권, 3권씩은 사셔야지 나중에 한 5, 6개월 지나면 분명히 돈 됩니다. 근데 주식 시세 비밀 20만 원 넘게 나왔잖아요. 더 안 찍으신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데. 글쎄요, 그것도 이제 너무 이제 그런 요청이 빗발치면 또 모르죠. 또 더 찍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신간을 먼저 보시고 그렇게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은 저희 부자 아빠 연구소 쪽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문의하시면 전화번호 여기 있죠? 1661-2788 전화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자 아빠님의 강연회나 이런 북콘서트는 정말 특별한 기회이기 때문에요. 이게 순식간에 마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들으셨거나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지금 가서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거 일주일 후에 자리 더 해주세요. 나 들어가면 안 돼요. 뭐, 그래도 들어갈 수가 없고요. 뭐, 서서 들어야 되겠다. 앞에서 몸싸움 하거나 이런 분들 다 안 됩니다. 다 안 되니까. 우리는 몸싸움하고 이러신 분들은 안 오시잖아요. 좀 점잖은. 들어가게 해달라고 몸싸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큰일 나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까지 하고 우리 돈빛날을 좀 마무리 할 건데,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마무리는 주식을 사기 전에 책부터 사라. 팜시스템 주식 투자법을 먼저 사라. 주식 하기 전에. 그럼 주식을 하기 전에 책부터 사라. 같이 할까요? 아니면 뭐 나눠? 어떻게 할까요? 지난번에 공장장님과 같이 했더니요. 그 말이 서로 매알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앞에 하십시오. 제가 뒤에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먼저 하겠습니다. 주식을 사기 전에 책부터 사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